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서울은 여전히 덥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수준을 넘어서는 더위에 서울도 지금과 다른 폭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서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신규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종합 뉴스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아이서울유로 대표됐던 서울의 도시 브랜드가 서울 마이 소울로 교체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서울 도시 브랜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서울 신규 브랜드 발표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서울의 새로운 얼굴, 서울 마이 소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을 상징한 서울의 새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만드는 서울, 서울 마이 소울을 공개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힘찬 이미지를 담아낸 영상물 속엔 영문과 한글로 표현된 서울 마이 소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을 시작으로 브랜드 시민 투표와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1년여 만에 만들어진 서울의 새 얼굴.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규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리커버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석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더 아름답게 갖고 와서 서울이 가진 매력을 보다 널리 제대로 알려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해줄 게 바로 이 새로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새 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 사이사이 자리한 하트, 느낌표, 웃음 등의 그림에는 서울을 향한 애정과 새로운 경험, 즐거움이라는 긍정의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한글 부제인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의 중심엔 시민이 있고 이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든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시정 홍보에 새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 주 보도된 도봉 지역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에서도 네 번째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도봉구에서만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는 6천 가구에 근접합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완공된 도봉구 창동 주공 18단지. 91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창동 7개 주공아파트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정비계획 지침을 개정하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게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창동 주공 18단지는 안전진단 요청부터 통과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생략되면서 소요기간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실제 안전진단 실시 단계에서 결과 발표, 적정성 검토 생략까지 걸린 시간은 약 4개월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에서 빠지면서 도봉구가 직접 기간 단축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을 포함한 서울 강북 지역의 재건축 확정 구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봉구에선 올해만 신동아 1단지, 창동 상하 1차 등 5,5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각종 규제는 물론 북한산 고도 제한까지 완화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창동 주공 18단지는 이제 시공사 선정과 분양, 이주 지원 등 사업 중후반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주공 6개 단지 역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창동 일대의 환경 변화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도봉구 도봉 1동에선 주민들이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개발의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에 원 주민들은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봉구 도봉 1동 584번지 일대입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40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건물의 60%가 반지하인데다 노후도가 평균 85%지만 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역별 재개발 바람이 불자 지난해 11월 도봉일동 주민들이 스스로 서울시에 모아타운 공모를 알아봤습니다. 도봉일동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전체 면적 6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5만여 제곱미터를 모아타운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주택 소유주 894세대 가운데 50.3%가 사업을 찬성한 상태입니다. 6가구 중에 2가구가 반지하고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도 비가 다 새고 기와장 떨어지고 어르신들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돈을 걷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이게 전체가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세요. 정말 너무 오래됐잖아요. 정말 저희는 다 비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절실해요. 구청은 주민 설명회를 지원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되면 재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설명회를 마련한 겁니다. 이후 도봉일동 주민들은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를 도봉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발적으로 4개 구역 통합 개발에 힘을 합쳤습니다. 그 투구들 엉뚱한 데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번째 하지만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하니까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는 거죠. 도봉구 도봉일동 주민들은 구역 통합 재개발 동의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서울시의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 중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화가 확정된 뒤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특히 역사가 위치한 창동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도봉구는 공사 기간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 관리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도봉구 창동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신호선. 5.5km 도봉 구간의 지하화는 확정됐고 지난달 국토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이제 실시협약 체결과 착공 단계만 남았습니다. 계획상 착공까지 남은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이에 맞춰 도봉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도봉 구간에서는 터널 굴착을 위한 작업구와 구역별 환기구, 출입구 건설 등 10여 곳이 주요 평가 대상지입니다. 여기서 소음과 진동, 수질, 온실가스 등 14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지하수 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측됐고 도봉구는 시행사의 관련 대책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 불편 느끼시지 않도록 저감 대책에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들은 저희들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 착공을 앞두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역사가 위치한 창동 지역에 관심이 컸는데 환승 시스템,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등을 주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구청 측도 착공 단계에서부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동역에서 GTX와 SRT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GTX-C 운행 시점과 맞추어서 수서발 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계획대로 12월 착공에 들어가면 완공 시점은 오는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전시 관련 소식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중구 충무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 예술문화 동아리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개의 같은 작품을 각기 다른 색채로 표현한 캘라그라피. 꽃이라는 단어로 미소를 형상화했습니다. 마크라메로 활동하고 있는 오색수다의 작품. 손으로 하는 뜨개질로 화분거리, 거울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안중근 의사와 독립만세운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닭종이 인형.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민초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지역 내 생활예술 동아리 8곳에 실제 작품을 전시하는 모두의 일상전이 열렸습니다. 유화, 캘라그라피, 닭종이 등 60여 점의 다양한 주민 작품이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선생님들의 1년간의 결과물을 전시하면서 다른 주민분들께도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많은 주민분들께 이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참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이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이 2번째인 모두의 일상전은 중구 생활문화예술인 네트워크와 협력해 주민 동아리들의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작품 전시 외에도 부채, 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치구마다 이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는 반면 라이브를 감상하는 공연장은 불균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 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인데요. 다행인 건 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 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청사 지하 2층에 마련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중구 지역 내 총 8곳, 16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입니다. 군은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증손녀인 김용애 씨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초대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관내 독립유공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를 배려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 조례 제정에 따른 이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보셨을 때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 1층에는 우당 이회영과 부인인 이윤승 여사의 특별 기획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조선 말기 사만갑족으로 불릴 정도로 명문가이며 명동 일대를 소유했던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 이후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건너가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양성에 노력했습니다. 우당 이혜원과 이윤숙 여사의 작품과 회고록도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건축된 지 30년 넘어 낡은 청사로 지적됐던 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가 미주상가 재건축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북카페와 육아방, 헬스장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5년 지어진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자리를 옮기고 낡은 건물엔 청사 이전을 알리는 글과 함께 셔터문이 내려졌습니다. 청량리 미주상가 B동이 재건축되며 새롭게 들어선 20층 규모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군은 지난 2019년 오피스텔 건축주인 미주개발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곳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약 2,300제곱미터 되는 공간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업무에 민원 창구 움직임이 바쁩니다. 4층에는 주민 민원을 응대하는 통합 민원실을 비롯해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놀이 쉼터 역할을 할 공동 육아방이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당과 회의실에 더해 누구든 쉬어가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도 생기면서 주민 기대와 만족도도 높습니다. 대류변에다가 최신식 시설로서 잘 돼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잘 됐다고 잘 돼 있었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청량동 사람들 혹시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오면 아마 감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보다 청사 공간은 3배 더 넓어졌고 지하 1, 2층엔 헬스장과 주차장까지 마련해 주민 편의시설로서 기능도 갖췄습니다. 전체 면적이 기존 청사보다 한 3배 정도,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북카페, 그다음에 이제 소강당, 대강당,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강좌 프로그램을 이제 대폭 이제 현재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폭넓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 공간과 파출소 공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전 청량리동 청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량리동 마녀 세대 주민 복지를 지원할 신청사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 29일 개청식을 갖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 후 혈액 공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헌혈의 주 공급 대상인 10대에서 20대 인구가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건데요. 네, 중구 시민단체인 중구시민연대가 분기마다 주민이 동참하는 헌혈 행사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약수역 사거리 인근 헌혈 차량에 시민이 들어가자 간호사와 대면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차량 안쪽에서 헌혈이 시작됩니다. 정맥 부위에 소독을 한 후 헌혈용 주사기 바늘이 꽂히고 이와 동시에 혈액을 섞는 믹서기가 작동합니다. 주민들의 선한 동참은 귀한 혈액으로 모아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고 저도 시간이 없는데 잠깐 와서 멀리 안 가고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또 제가 하고 나서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동네 사니까 해라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구시민연대가 올해부터 헌혈 나눔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헌혈 봉사에 나섰습니다. 중구시민연대는 중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다양한 봉사와 기초의회 의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지고 있는 양이 이틀치밖에 안 된다, 3일치밖에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맨날 들으면서도 안타깝고 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셨던 분들이 가까운 데 이제 차가 보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아진 혈액은 대한적십자자를 통해 백혈병 환우회 등에 기부됩니다. 중구 시민연대는 이외에도 임용 봉사, 어르신 식사 대접 등의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이 보궐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진보정당 인사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에 이어 녹색당과 정의당도 보궐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권수정 전 서울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인물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이제는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위기 앞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앞에서 공동체와 환경을 생각하며 차별위기 앞에서 여성과 약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볼 절망 대신 희망을, 공멸 대신 공생을 강서일부서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이틀 앞서 녹색당도 보궐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에 첫 번째 기후정의 도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을 넘어서서 정말 기후위기에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질 행정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함께 단일화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는 그런 정부를 들어서게 해야 되고 서울의 첫 기후정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연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녹색당에 따르면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연대, 다시 말해 후보 단일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자유통일당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고영일 당대표인데 지난 1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새 구청장에 바란다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 분야인데요. 네,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이슈가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노동 전문가가 말하는 지역 현황과 또 새 구청장에 바라는 점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에 입사를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 활동을 하고 한 35년 조합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다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양천 민중회집 대표 김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노동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가 완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지역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노동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비교적 노동 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복지센터가 계약기간 종료로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나마 있던 노동 전문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강서구의 노동의 꿈을 꾼다라고 하면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서 노동 친화도시, 일하기 좋은 강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라면 더더욱 좋겠지요. 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노, 사, 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산업 평화와 권익 신장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먼저 노동 전담부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노동 정책팀을 설치해 주십시오. 강서구가 이제는 주거와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강서 노동복지센터는 무료 노동 상담, 취약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향상과 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2023년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노동 분야는 노사, 민정, 협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복지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다시 전환하고 권익센터로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8.15 광복 78주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 3.1운동 근원지, 애국지사들의 희생 등 역사의 현장을 품고 있는 애족의 도시죠. 네, 강북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 광복 78주년을 기념해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뜻깊은 특별전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전시인지부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을 하여 이준열사 유해봉안 60주기 추모 특별전이 8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강북구에 위치한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려 가보았습니다. 네, 돌아오지 못한 헤이그 특사, 이준열사를 기리는 추모 특별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특별전시회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근현대사 기념관 2층 특별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준열사 추모 특별전은 대한제국 검사 1세대인 이준열사의 연보, 국권 수호운동,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돌아오지 못한 특사의 귀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열사는 1859년 함경남도 북청 출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법관 양성소를 졸업한 검사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었죠.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열강의 외면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열사는 헤이그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국하셨고 1963년 헤이그에서 유해가 귀환하여 올해가 60년 되는 해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열사의 험난했던 여정을 재조명해보며 이준 열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전시라 생각됩니다. 전시를 기획 준비한 장원석 학예실장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준 열사의 유해 봉환을 한 지 6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의 구국 독립의 뜻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추모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의 일생을 저희 이번 추모 특별전에서는 크게 한 3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검사로서의 이준, 두 번째는 애국 개몽운동 교육가로서의 이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이그 특사로서의 이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준 열사의 귀환, 이렇게 크게 4시기로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 유물들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준 열사의 순국에 얽힌 전시 내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갔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들의 무시로 인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이 어렵게 된 이준 열사가 자결하여 순직하였다는 국내 대한 매일신보의 오보는 사실 민족의 응분을 일으키고자 한 거짓 보도임이 밝혀졌고, 현지 헤이그 보도에서는 국제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 대표들의 냉담에 열사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끊기에 이르렀고 1907년 7월 14일 돌연 순국하셨다는 뉴스 등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1963년에 유해로 돌아온 사진들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밀사로 갔던 이휘종, 이상설 두 열사들은 영원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 특별전이 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 네, 이준 열사의 추모전 취재에 마음이 고무되어서 수유리 근현대사 기념관역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구간 초입에 있는 이준 열사 묘를 가보았습니다. 열사의 묘 옆에는 무궁화꽃이 피어 있었고 열사의 어록이 새겨진 돌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한가운데 자유, 평화, 수호의 상이 우뚝 서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헤이그 밀사로 활약하시다가 순국하시고 고국으로 귀환하신 지 60년 되신 이준 열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는 영원한 애국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광복 78주년을 맞아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준 열사 특별전에 대해 운현선 통신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전시는 11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관람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네, 지난 시간 수시 지원 정보 1탄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수시 지원 전략과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배수경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라고 합니다. 재수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수시 전형이 정시 모집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수시 모집 준비, 두 번째 시간, 특정 과목과 분야별 감점 전략을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특정 과목 및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학이나 과학이나 소프트웨어의 특기를 가진 전형의 경우에 일반고급 학생들이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학 특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지원 비중이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높아지고 합격 비율도 올라가요. 또 반대로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특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더 우수할까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을 파악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형 방법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어떻게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리고 특정 전형에서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면접이 새로 생겼다라든가 또는 뭐 면접 비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날이 수능 이전이다, 이후이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영 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저희가 수시 자료집을 탑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료집에는요, 작년도 대학 입시 결과, 수시 모집 결과를 다 실어놨습니다. 저희 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정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학과에 더 쓸 수 있는 과가 또 무슨 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 저는 논술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논술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는 게 유리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논술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수시 모집 원서를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주의사항은?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친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의 추이를 이제 학생 학부모님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마 세특을 쓰고 계실 겁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도 계속 열심히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각 영역별로 그리고 각 교과별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3월부터 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시 모집을 포함한 대학 입시 상담은 서울시 교육청이 온라인과 대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정보를 통해 그동안 수험생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학부모 수첩 배수경입니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네, 여름 피서도 막바지입니다. 여름 피서하면 물놀이가 가장 먼저 생각날 텐데 이 더위를 식히는 문화 피서는 좀 어떨까요? 네, 서울에서 공짜로 즐기는 문화 피서지를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건물 지하 1층입니다. 마치 발굴터 현장을 보는 듯한 이곳은 공평 도시 유적 전시관입니다. 실제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굴된 건물터를 비롯해 골목길까지 그 모습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특히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을 증강현실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 년간 사용된 골목길을 직접 걸을 수 있어 조선시대 서울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이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AR 콘텐츠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 그다음에 그 당시의 길, 이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문안길 작은 집의 경우 실제 동일한 크기로 재현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규모는 연면적 3,800제곱미터로 서울 최대 규모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야간 특별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정 국가의 문화를 책과 함께 떠나는 밤의 여행 도서관입니다. 광장에 비치된 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잔디밭에 누운 채로 전통 음악과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장과 테이블, 매트 등은 현장에서 무료로 빌려줍니다.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서 노래도 들으면서 재밌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아이랑 같이 야외에서 책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앉아서 책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책도 읽고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서울 광장에서 펼쳐지는 밤의 여행 도서관은 8월 말까지 아일랜드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모입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31대 회장이 지난 17일 취임했습니다. 신인 김철수 회장은 전라북도 김제 출생으로 서울 관악구에서 40여 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취임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성동, 주호영 의원 등 정재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I can do입니다. 나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도와주면은 we can do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we did it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we can do 하시고 3년 후에는 제가 we did it, 우리는 해냈다는 것을 반드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여름방학과 휴가를 끝으로 이 본격적인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교권 보호 강화,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 교육계가 많이 어선한데요. 이 한 학년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과 교사,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돼야 할 겁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